금요 시장 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하자면, 요 갭을 채우고 다시 떨어진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해석과 관련해서,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력 자체로만 보면, 뭐, 증권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아마 실력 자체로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일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차트 해석으로 보면 증권사 직원들이 여기에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증권사 직원분들이 겪어보시면 별로 신통치 않던데, 또 물론 뭐 유안타 증권이나 이런 증권사들은 굉장히 이제 고객 관리를 잘하고 또 성과도 나쁘지 않지만, 예, 대다수 증권사들은 불신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대표님 한 분도 이 깡통이 두 번이 됐답니다. 계좌가. 근데 이 두 번 다 증권사에 위탁을 했는데 깡통을 만들었다. 도대체 이걸 매매를 할 상황이 아닌데 매매를 하더라. 그래서 불신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 구조가 어쨌든 약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매매를 하게 되고, 그게 영향을 줘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차트 해석이나 그 외에 뭐 정보력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고 뭐 조금 한다고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깝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약점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트 해석만 놓고 본다면 뭐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2007년부터 15년 동안 이 차트 해석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확률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 거다. 후행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단기 관점에서는 우연적 요인이 너무 많아서 차트 해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의 확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반등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섰나라고 예상을 했다가 또 내리니까 이렇게 가나, 뭐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매하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에이, 그래도 제야의 뭐 고수 중에는 음?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이 100m를 1초 만에 갈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람의 육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요 예측 능력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확률이란 것도. 예, 그러면 단기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이거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벌써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계속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다 치고 1,0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아니 뭐 빌려서든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하루에 예측을 통해서 한 2%씩 수익이 난다. 이게 1년 거래일 한 300일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이 1년만 지나도 38억이 됩니다. 예. 1,000만 원이 38억이 되는데 단기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루 2%.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거 듣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생각해 보면 하루 2% 따는 게 뭐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뭔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100만 원만 있어도 1년이면 3억 8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억 8천으로 시작했다. 100만 원으로 하루 2%씩 수익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 근데 100만 원 시작해서 3억 8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지? 1,444억이 됩니다. 2년 만에 100만 원이.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로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일단 뭐 차트 해석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차트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게 차트를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는 사람은 보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차트 잘 보는 사람 아니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정말 이분 진짜 검증하고 싶다 하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그분의 차트 이론이 어떤지를 보고 그냥 탈곡기에 넣어서 탈탈탈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차트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어쩌다가 지나가다 감이 떨어져가지고 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홍시를 먹게 됐습니다. 이 우연이 두 번 일어나면 그걸 차트에 적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너무 많은 유기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가지고 이 차트 그림을 보고 내일 내린다 오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아는데 목숨 걸으라고 하면 못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글을 적고 매일매일 예측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확률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라고. 그래서 보시면 뭐 1년 내내 해가지고 틀리는 건 틀린 것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얻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오른다 내린다 이 흐름대로 내려갈 것 같다 반등이 내릴 자리에서 올랐으니까 이제 또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라는 부분에서 추세가 상승이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추세가 하락이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안에서 이제 대응점을 찾아 나가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또 내렸는데 지금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공포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시장 단독으로만 보면 환율입니다. 지금 8월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 났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검색해 보면 7월 말 외환 보유고가 통계로 보시면 7월 말 기준으로 4,630 아니 이게 작년 거네. 올해 게 없네.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4,631억 달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고 4,600억 달러인데 한 달에 지금 100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100억 달러씩 적자가 나서 이대로 한 3년만 지나도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뭐 물론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논으로 치면 여기 조금 뚫렸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절하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를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요를 위축시키니까. 금리 인상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랐다 해도 쓸 거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스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가스 돌리면 겨울철 난방 기준으로 20만 원이 나오는데 환율이나 이 가격 오른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전기 장판을 쓴다든지 아니면 저기 그 뭐지 뭐 이불을 두껍게 한다든지 난방 텐트를 산다든지 등등 알아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이 될 건데 이분들이 그대로 20만 원인 상태로 금리가 오른다. 이거 줄이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사 먹을 거 한번 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총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나쁜 발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차라리 환율을 조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에 계속 개입을 해서 외환 소진하고 무역 적자나고 이렇게 되면 3년 후에 그러니까 한 2024년에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뚫려 있을 때 빨리 메워야 되는데
이 관료 조직이란 게 위험을 감수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을 취해 가지고 위기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럼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런 관료 조직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 흐름 자체는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시장 자체는 뭐 많이 내려봐도 2천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좋아지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유동성이 축소하는데 돈이 공급이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건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기업 실적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뭐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큰 틀에서 보면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뭐 물론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큰 현안으로 떠오른 게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반도체는 공급망 관련해서 계속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리고 이 가스 가격인데, 이게 뭐 태양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나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S&P가 또 올라가지고 S&P가 지금 235원입니다. 이걸 이제 한전에서 그 민간 발전 사업자들한테 사는 가격입니다. 그 LNG 발전소든 뭐든.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 나오고, REC로 환산하면, 이게 환산하면 한 대충 63원 정도? 1kW당? 이 정도 되고, 여기 1.5를 하면 거의 100원이 되니까 가중치 1.5 기준으로 합산해가지고 현재 이 킬로와트당 33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가스 가격은 유럽처럼 뭐 10배가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옛날에 욕을 많이 먹으면서, 뭐 제일 좋았던 거는, 좋았으려면 가스 가격이 바닥일 때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참 높을 때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이 가격보다 높아질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내 가스 가격이 큰 변동은 없을 것인데 환율 때문에 조금 오를 것이다. 유럽은 한 10배씩 올랐습니다. 예, 이런 구조에서 그러면 어쨌든 수입액이 늘어난다.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거를 걱정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요거 요건데, 만약에 정부가 과감하게 이제 원화 환율 관리를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한 1,500원 이상 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뭐 요렇게 돼 가면서 이제 요런 형태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이걸 막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더 오래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 뭐 금리는 이제 오래 올리고 나면 한국은행이 더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환율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를 올려봤자 물가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환율을 이제 시장에 맡겨 놓으면 원화 약세가 가속화돼서 한 1,500원이 된다. 그럼 수입 물가가 늘어나니까 돈을 덜 쓰게 됩니다. 금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데, 예, 이렇게 하면 물가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좋을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발상에서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발상에서 보통 이 역발상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여주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역발상에 오려면 이 정도로는 좀 힘듭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상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은 버틸만 합니다. 손실이 찍혀 있지만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앞에 시장이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참 옆으로 기면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그리고 거래도 제대로 안 되면 와 이게 도대체 언제 오를까? 호가 조금만 올라도 매물이 예, 버글버글 쌓여 있는데 이걸 돈이 들어와서 이걸 다 먹고 올라간다?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종목 테마주들은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서 차라리 그걸 손절하고 저 작은 종목으로 갈아탈까? 요렇게 하다가 이제 그 결단이 나오는 시점이 역발상의 어떤 타이밍이 됩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뭐 우연적 요인, 뭐 번개가 쳐서 사람이 맞는다, 벼락 맞는다라든지 이런 확률까지 따져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맞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 네, 그러면 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용어 자체가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는 걸 검증하려면 한참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저점에서 멀지 않는 자리에서 한참 동안 버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건 베어마켓이 아니라 저점을 확실하게 찍은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길 텐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인식이 생길 것이냐. 예. 뭐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인 겁니다.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잘 버티시면 됩니다. 사실 뭐 물려있는 분들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손절을 하실 분들이 아니시고 또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몇 년 동안 기다려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거랑 지금 나빠요 라고 하는 거랑 비교하면 나쁘다라고 하면 욕을 먹는데 나쁜 게 맞아도 뭐 본전이고 나쁘다고 했는데 만약에 틀려서 시장이 올라가 버린다. 뭐 개 욕을 먹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무런 득이 없지만 그래도 이 진실에 가까운 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현실 파악을 하고 거기서 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만약에 지수가 3,300에서 지금 현재 2,40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대응을 합니까? 이미 다 내려왔는데 앞으로 내려봤자 2,000인데 그래서 제가 현상 유지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난 사돈 8천까지 빚내 가지고 내 돈이 5천인데 난 주식에 3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깎여 가지고 2억이 돼 있다. 이미 마이너스 5천이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더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자도 나가고 이런 분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정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여유 자금으로 재미삼아 1,000만 원 넣었다가 지금 6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고 그나마 이제 확률적으로 가장 근접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말 뻔지르르게 하고 주식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그냥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로 반박을 하면 나 돈 잘 벌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땄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있어도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해요. 100만 원 가지고 1년이면 2% 하루 2% 수익이면 1년이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스윙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갈 때 한 2, 30% 먹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라 치자. 난 스윙으로 해서 한 달에 20%씩 먹는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아니 100원이네. 100만 원이 8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 다시 지나면 난 이렇게 단타가 아니라 스윙이라니까. 2년이 지나면 7,900이 됩니다. 100만 원이. 자,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나면 네가 했던 방법이 그렇게 확실하면 5년 동안 돈 벌었을 거고, 그럼 563억이 됩니다. 100만 원이.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한 6개월 전에 터득했어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 복리 계산기로 모든 뭐 돈이 있든 없든 나는 이론은 돈만 있으면 내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등등 다 분쇄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논리는 잊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야,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더블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본인이 대출을 하든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태양광 말씀을 드려서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태양광 중에서 이제 매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1메가와트, 그러니까 사업지가 두 개인데 500짜리가 두 개고, 여기 이게 시공비는 조금 비쌉니다. 1.3억씩 해서 13억입니다, 총. 그리고 뭐 임대료가 월 250 이렇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진행하다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100kg씩 하니까 또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이걸 50씩 쪼개가지고 한 20분한테 이렇게 이건 이제 법인 통째로 사는 거니까 20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드릴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보자. 이론적으로는 요즘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물론 나중에 또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3, 4년 후에는 뭐 100원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30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게 한 달에 한 400 정도 될 거니까 100kg로 한 달에 4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뭐 적어도 한 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요거는 계속 낸다 치고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제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주변에 제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자는 나쁘지 않게 쳐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받아가지고 요 수익으로 갚아 나가면서 제 걸로 만든다. 좋은 투자처니까 아마 그게 가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베스트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좋은 투자처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한 뭐 1,000만 원 정도 붙여가지고 판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투자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돈 빌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이거 진짜 좋은데 앞으로 2배 오를 거다. 사세요. 그게 진짜라면, 물론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게 확률이 높다면 본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할 거지 사보라고는 안 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복리 계산기나 투자를 권유할 때 본인이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빚내서 투자하지. 그래서 당신은 좀 샀어요? 난 돈이 없어요. 그럼 실력이 안 되는 거고. 난 많이 샀어요. 계좌 까보세요. 하면 되는 거고. 뭐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들어가지고 혹해가지고 순식간에 사소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은 저 복리 계산기랑 왜 네가 투자 안 하는데 라는 부분으로 웬만한 건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싶다고 하면 이미 욕심이 눈을 가리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입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저희 동네에 이제 32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6년에 준공됐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근데 요 32세대가 하나에 얼마냐면 24평 기준으로 이게 하나에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컨디션도 좋습니다. 어디냐면,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고, 여기가 이제 시세 보면 뭐 9천에도 거래되고, 옛날에 비싸게 거래된 것도 이제 8천에 거래되고 8,980, 9천. 이게 아마 임대하시는 분이, 임대 사업자가 매물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걷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거래된 건 9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요게 이제 32세대니까 합쳐가지고 9327 하면 합쳐서 30억이 안 됩니다. 요거 싹 다 산다고 해도. 근데 뭐 강남에 아파트가 30억, 하나가 30억이니까 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산의 격차라는 게, 입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게 주식이 아니면 참 또 다른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고급 아파트 뭐 100억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고, 최대 그 주식 기준으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상이 조금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도 돌아오게 될 거니까, 그러면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판다, 이런 게 적합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절인데 어, 즐거운 명절 되시고, 저는 뭐 또 태양광 얘기 또 하자면, 제가 8월 17일에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예, 지인분들하고 같이 투자한 태양광인데, 이게 그 뒤로 계속 비가 내리고 흐려가지고, 어, 내가 휴가를 가도 태양광은 일을 한다더니 태양광이 휴가를 가버렸네. 나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근데 뭐 하신 분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1년 평균치는 비슷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니까, 뭔가 여기서 승부를 본다라는 것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현상 유지 하시다가 혹시라도 한 번씩 튀어서 본전이 넘어가는 종목이 있으면 정리해서 현금 비중 늘리고, 그 현금 비중 늘린다는 건 현금을 꽉 쥐고 가야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 종목 중에서 이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물을 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한참 있다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물 타면, 현금을 갖고 있는 걸로 물을 타면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두 배만 타도. 그럼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반 털어버리고, 여기서 물 탄 거 털고, 그러면 나머지 걸로 가다가 혹시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또 타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 그것 가지고 이제 털고, 수익으로 털고,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물을 타서 원금 회복하면 절반 정리하면 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하는.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음에 본전 찾으면 절대 이제 기회를 안 놓쳐야지.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본전 찾아서 정리하고 날아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은 이걸 먹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난 반만 먹자. 반 딱 털고 내려오면 다시 타고, 올라가면 남은 반으로 수익 내고. 이게 욕심을 버리면 이게 쉬운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안 부려야 돈을 딸 수 있다는 이 모순을 극복하는 거, 사실 이게 차트 공부나 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다.
예. 마치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먹었을 때, 그래, 뭐 마음에 달린 거네. 해골물 그래,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야, 너 해골물 먹어봐 그러면 알겠지만 막상 마시지는 못하겠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원효 대사 같은 경우는 해골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 밤에 몰랐을 때는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다음날 드니까 해골에 구더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 뭐지 그 코코팜처럼 막 씹히는 게 있고 그랬는데 모를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막 구역질이 나더라. 뭐 요게 마음에 달렸네 이거지만 사실 그것도 이 한국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실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또 예, 이 허술한 부분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었으면 아니 그런 거 사간 해골에 썩은 물이라면 복통이 일으켜가지고 설사고 난리 났을 것이야. 근데 안 했다는 건 해골이 이미 깔끔하게 비워져서 그 해골에 물만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물 먹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또 파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사회에 이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들이 많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욕심을 버리면 된다. 매우 간단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욕심 부리면 손해 봐요. 왜 도대체?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하고 아무리 경제 상황을 보고 아무리 시장 동향을 보고 아무리 매일매일 시장을 봐도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007년부터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 쓰는데 자료 찾고 하다 보면 쓰는 시간은 30분이지만 자료 찾고 이런 것까지 치면 하루 2시간씩 매일 투자해가지고 이 글을 15년 동안 쓰고 있는데 이 15년 동안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냐? 물론 있겠지만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 빼고 나서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해도 제가 지금 잘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조금 먹고 조금 남겨놓고 뭐 이렇게 분할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납득되고 하기 쉬운데 그냥 야 분할 매매가 좋아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뭘 분할 매매가 좋아? 나는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올라가지고 더 많이 먹었는데 네 말대로 분할 매매했으면 뭐 1,000만 원 먹고 500만 원 먹었을 텐데 얼마든지 사례로 반박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들은 이제 스스로 좀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찾아서 어떻게든 우리의 사고가 분할 매매가 가장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그런 경험을 만드는 게 결국은 가장 받아들이기 빠른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 한 종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복수전을 계획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한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이 패시브 자금이 타이밍 좋게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전기차 관련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해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대상이 됐다. 세 번째는 이 자문형 랩에 자금이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4.32%까지 늘어났는데 근데 어쨌든 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현재 거래량과 확률적으로 갑니다. 상장 초기의 거래량을 보면 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으로 이 상장 초기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50조, 200조를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뭐 벼락맞이 확률도 있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0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저는 한번 여기서 그 손실을 봤습니다. 매도를 쳤다가. 그 매도를 친 게 보면 제가 44만 원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뭔가 이때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판단을 조금 수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에이 뭐 설마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생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도 저 이제 50만 원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복수 매도 해가지고 떨어질 때 손해 본 거 만회를 해야지. 이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때 기세가 또 강력한데라고 하면 이건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을 싫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도를 하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고 한 56만 원까지 잡고 기세가 좋으면 여기는 보류를 하고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여기서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기세가 여기서 꺾인다라고 하면 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대략 그냥 간단하게 그어보고 요걸 이탈을 하면 요건 이제 성공인 거다. 여기서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럼 요 구간, 짧은 구간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해야지라고 하면 이런 기준이 없이 계속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고 매일 글을 써서 맡은 틀에 대한 예측을 해드리는 게, 그 예측을 토대로 기준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겁니다. 아무 아무 기준이 없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못하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해서 여기서 하다가 반등 먹고 그냥 죽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을 잡아서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난 보니까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30까지 그냥 금방이더라. 그래서 난 마이너스 10% 안에서 손절을 하는 기준을 잡아야지. 어떤 종목이든. 내 경험에 의한 걸로. 이렇게 되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많이 잃어봤자 100만 원입니다. 이건 또 좋은 시기에 쉽게 만회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봐야지 하면, 이거 어떡하지? 반등하니까 좀 살아나나? 에이,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묶이고 손실도 나 있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기준을 만들었지만 항상 그때 가면 욕심이 많아서 안 되더라. 난 결정 장애가 있어서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더 금액을 줄이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금액을.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뵙고,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경험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뭐 시장이 어쩌고, 종목이 올랐네 내렸네 어쩌고 하는 게 뭐 호흡이 짧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조금 식상하고 그렇더라도 여기서 또 얻어갈 부분이 있으면 잘 소화를 하셔서 주식 투자에,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